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, 우리가 알던 화폐의 종말,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화폐의 과거부터 환제 금융 시스템, 비트코인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보죠. 네. 이 다큐가 돈이 뭔지,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,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은 또 뭔지, 이런 걸 잘 짚어주더라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. 그 핵심 통찰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. 이 자료 보니까 화폐 역사가 생각보다 엄청 길더라고요. 물물 교환에서 시작해서 소금, 카카오콩 이런 상품화폐 쓰다가 네, 그랬죠. 금속주화, 그리고 결국엔 신뢰 기반의 종이화폐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근데 진짜 놀랬던 건 서기 33년 로마 제국 얘기였어요. 그 금융위기랑 정부 구제 금융 사례요. 네. 그때도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서 와, 이거 뭔가 패턴이 있나 싶더라고요. 맞아요. 이 다큐가 딱 그걸 강조해요. 그 반복되는 패턴이요. 화폐 형태가 변할 때마다 결국엔 권력, 그러니까 정부나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이걸 딱 쥐고 흔들었다는 거죠. 아하. 그러면서 주화의 은함량을 실적 줄인다거나 이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죠.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돈을 막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만들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. 1971년 닉슨 쇼크. 미국이 달러랑 금 연동을 끊어버린 거.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요. 네,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. 그 이후로는 화폐라는 게 정말 그냥 정부에 대한 신뢰, 이거 하나에만 의존하게 된 거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 다큐는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 특히 현대 은행 시스템을 파고들어요. 그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, 이게 약간 핵심이죠. 아, 그거요. 저도 보면서 약간 마법의 돈기계 같다는 표현이 확 와닿더라고요. 네, 네, 그렇죠.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은행에 100달러를 넣으면 은행은 한 10달러 정도만 남기고 90달러는 바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90달러가 또 다른 은행으로 가면 거기도 또 일부 남기고 대출해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처음 100달러가 이론상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이 돼서 시중에 풀리는 거죠. 와. 물론 경제를 막 부양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. 그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, 비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자료는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이렇게 소개하던데 그 말은 어떤 특정 기관 통제 없이 돌아간다는 뜻이죠? 네, 맞습니다.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요. 이게 뭐랄까, 일종의 공개된 디지털 거래 장부 같은 거예요. 공개 장부? 네,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이걸 다 같이 보고 검증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막 고치거나 속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은행 같은 중간 역할이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? 그렇죠. 개인끼리 그냥 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중요한 게 총 발행량이 딱 2,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. 그게 왜 중요하죠?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막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 다큐에서 인터넷이 정부에 했던 역할을 비트코인이 도내하고 있다. 이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상당히 함축적인 비유죠. 근데 물론 문제점도 다루더라고요.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. 네, 맞아요. 롤러코스터 같죠? 아직은 솔직히 화폐라기보단 좀 투기 자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리고 실크로드 같은 좀 어두운 곳에서 쓰였다는 얘기도 나오고요. 네,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다룹니다. 뭐랄까,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죠. 근데 또 바로 반론도 나와요. 사실 불법 거래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미국 달러 아니냐고요.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큐가 비트코인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서의 가능성, 그러니까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.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요?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? 네, 그러니까 단순히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게 한다거나 특허나 소유권 같은 걸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투명하게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겠는데요? 그렇죠. 또 전 세계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 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엄청 비싼 국제 송금 수수료를 확 낮출 수도 있고요. 이런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이게 결국 신뢰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소경일 동안 우리는 정부나 은행 같은 어떤 중앙기관을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암호화된 코드, 수학적인 증명 이런 걸 믿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다는 거잖아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어쩌면 당신이 돈이나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에 좀 도전하고 있을 수도 몰라요. 네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다큐가 슬쩍 보여주듯이 만약 우리가 정말 인간이나 어떤 제도에 대한 신뢰 대신에 바꿀 수 없는 코드와 수학을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나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